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국민안전처 문자 받으셨죠? 오전 11시 기준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야외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유치원 이사장이 사망했다고 당장 유치원을 폐원해야 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곳 현장 연결해봅니다. 7월 25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260여 명의 원생들이 다니는 노원구의 한 임대 유치원이 폐원 위기에 처했습니다. 20년 전 바뀐 규정 때문입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대책 마련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광진구 구이동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3명이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위한 강남 관광정보센터가 부실한 운영으로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에는 20년째 운영 중인 유치원이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4,000세대 260여 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곳인데 최근 이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속사정과 학부모들의 반응 살펴봅니다. 박선아 기자. 네, 저는 지금 폐원 소식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폐원될 위기에 처한 유치원 어떤 곳입니까? 네, 이 유치원이 문을 연 건 지난 1997년입니다. 예. 주변에 유치원 수가 부족하다 보니 일대 아파트 3개 단지 4,000세대 학부모들이 이 유치원으로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있는데요. 네. 현재 262명 아이들과 33명 교사들이 생활 중입니다. 지난해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우수 유치원으로 평가될 만큼 학부모와 교사들의 만족도가 높은 곳입니다. 예, 얘기 들어보니까 이렇게 운영 성과도 우수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은 유치원이 갑자기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이 유치원 건물의 소유주는 공무원관리공단, 연금관리공단입니다. 예.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이 유치원 설립자이자 이사장이기도 한 이모 씨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간 유치원을 운영해 온 건데요. 예. 그런데 이달 3일 이사장이 사명하면서 법 규정에 따라 폐원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겁니다. 예. 지난 1997년 임대 유치원 설립 인허가 규정이 바뀐 탓인데요. 97년 이전에는 남의 건물을 빌려서 유치원을 운영할 수 있었지만 예. 법이 바뀌면서 내 건물을 가진 자만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기존 임대 유치원을 문 닫게 할 수는 없으니 설립자의 신변에 문제가 없는 이상 예. 운영 유예 기간을 줘 그간 운영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임대 유치원은 그런 규정이 생기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이사장이 사망하고 나니까 문을 닫아야 하는 게 규정이라는데 자, 학부모들의 거센 네. 반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학부모들이 처음 폐원 소식을 접한 건 지난 14일입니다. 이후 서울북부교육지원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24일에는 학부모 측이 서울북부교육청으로 몰려가서 정인순 교육장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학부모들은 당연히 폐원은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 같고 자, 이에 대해서 이 북부교육청 입장은 어땠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의 요구는 단 하나, 기존 유치원을 계속해서 존치하길 바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에 대해 북부교육지원청은 자신들도 현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는데요. 네. 굉장히 특수한 경우이긴 하지만 어쨌든 대책 마련을 위해서 현재 고심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잠시 학부모 질문과 정인순 교육장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8월 말입니다. 그때부터 입찰이 들어가는데 162명 당장 갈 데가 없는데 이렇게 다각적으로 알아보시는 기간만 길게 가지시면 저희는 불안해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10월까지 계약 만료가 돼서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저희도 예. 자, 지금 VCR로 좀 내용을 들어보니까 유치원 계약 기간도 이제 끝나고 입찰도 시작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박 기자? 이 대책이 아예 없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맺은 계약 기간은
10월 말까지입니다. 네.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에선 8월에는 적어도 네. 다음 그 운영체와 입찰을 벌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러한 상황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제시된 건 그 상급기관인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그리고 학부모와 유치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함께하는 오자협의체를 구성해서 예. 대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취지가 운영 상태가 방만한 임대 유치원을 속아내기 위한 것인 만큼 예. 해당 유치원은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예. 때문에 이런 유치원을 위해서 예외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원구 상계동의 한 유치원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선화 기자였습니다. 자, 이처럼 이게 정책적인 문제로 문을 닫게 되는 유치원, 당장 다음 달 입찰이 시작될 수도 있다는데 좀 정책적인 구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노원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11일 주한미군의 주축인 미8군 사령부가 용산을 떠나 경기도 평택으로 미군 기지를 옮겼습니다. 하지만 미군 주력 부대가 있는 동두천시는 용산과는 달리 이전과 반환 시기가 불투명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천 기자. 네, 저는 동두천 반환 미군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미8군 용산기지는 이달 초 평택으로 이전했죠. 그런데 동두천 미군 기지는 상황이 다르다고요? 네, 동두천의 미군 기지는 모두 6개로 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4곳의 기지가 반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것이 동양대 캠퍼스가 들어서 있는 캠프 캐슬인데요. 예. 절반만 반환이 이루어져 대학이 조성됐는데 잔여부지의 반환 시기는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캠프모빌은 연내 우선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예. 개발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예. 내년 6월 미군이 빠져나가는 캠프 호비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예. 동두천 한가운데 자리 잡은 캠프 K씨는 2020년까지 사용할 계획이지만 미군 측이 부대 잔류 입장을 밝혀 반환 시기는 가름하기 어렵습니다. 예. 자,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가 미군 부지면은 굉장한 면적인데, 자, 이처럼 미군이 이전하지 않고 동두천에 남아있음으로 해서 이 지역 경제가 손해보는 피해가 만만치 않다. 이게 수치로 나왔다고요? 네, 미군 부대 잔류로 지역 경제에 입히는 피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그 동두천 캠프 KC 이전 지연에 따라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지역 경제 피해액이 3조 67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그렇군요. 미군 잔류로 연간 400억 원의 세수 손실과 도시개발 지연 등의 피해를 액수로 환산한 결과인데요. 예. 또 미군들이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가 공동화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예. 자, 정 기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 미8군 사령관이 동두천에 남겠다라는 입장을 보여서 이 지역사회가 요동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토마스 벤달 미8군 사령관이 사령부 개관식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군의 역량이 갖추어질 때까지 10 포병 여단을 동두천에 잔류시키겠다고 밝혀 그 동두천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예. 그 잔류부대 이전 시기에 대해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을 써 2020년 이후로 또 한 번 미루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동두천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네. 일방적인 잔류 결정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그 잔류 결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군 기지 이전은 국가 안보와도 관련됐기 때문에 이 섣부르게 판단할 문제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동두천 시민들은 지금 어떤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네, 그동안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만큼 이에 상응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먼저 미군 기지 이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경우 동두천시와 사전 협의하고 용산, 평택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 같은 입장은 무산 반환이 이루어져 공원으로 개발하는 용산 기지나
특별법까지 만들어 엄청난 예산을 지원하는 평택의 사례를 들어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예. 만약 시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군 이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으로 있어 주민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동두천 반함 미군 기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병천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전한다 안 한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두천입니다. 이 동두천 시민 입장에서는 그동안 각종 불이익을 받아온 만큼 이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자, 동두천시에 연결해봤습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6년 전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세계인의 관심을 받게 된 강남구. 여세를 몰아 강남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중심엔 외국인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한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정보센터가 서 있는데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봅니다. 강남구의 보도자료입니다. 세계적인 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을 위해 관광정보센터를 개관한다는 내용입니다. 종합관광 서비스는 물론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단순 관광 안내소와는 차별화를 둔다는 겁니다. 지난 2013년 문을 연 강남 관광정보센터. 안내 데스크와 여행사, 환전소는 물론 의료와 미용 관광객을 위한 메디컬 투어 센터가 설치됐습니다. 2층엔 한류 스타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험 코너와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는 한류 체험관이 들어섰습니다. 관광 거점 도시 중심에 서 있는 강남 관광정보센터가 운영을 시작한 지 4년. 현재는 어떤 모습인지 찾아가 봤습니다. 관광 안내 기능을 하는 1층, 직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류 스타 거리의 조형물 기념품인 강남돌 판매장도 설치됐습니다. 은행 환전소와 음료 판매점이 있던 곳은 철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한류 체험관이 있던 2층으로 통하는 계단은 입구가 폐쇄돼 있습니다. 구조 보강과 인테리어를 한다는 이유로 8개월째 공사 중입니다. 한류 체험관이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적긴 하고 체험관 무료 입장이고 이렇게 보니까 중국 단체 이런 거 많이 왔었거든요. 반쪽 운영의 원인으로 꼽히는 한류 체험관. 당초 지난해 12월 다시 개관을 하려던 체험관에 어떤 일이 생긴 걸까? 지난해 11월 강남문화재단은 관광정보센터 활성화를 위해 A업체와 위탁 운영 협약을 맺었습니다. 사업자는 실질적인 운영을 맡을 B사를 운영 주관사로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협약서에는 사업자가 공연과 공개 오디션을 위한 다목적 공연장을 포함해 센터 내외부 시설을 조성한다는 내용이 조건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센터가 전시장 용도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결과 구조보강 공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차질이 빚어진 겁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고 한번 진단을 해본 건데, 거기다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나온. 이 과정에서 운영 주관사가 한 업체에게 입점비 명목으로 계약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사업이 늦어졌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강남국거고 강남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나쁘게 하지는 않겠다라는 확신이 저는 100% 들었습니다. 입점 피해와 공사비 부담에 대해 몰랐다는 위탁 운영사는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현재 재단과 운영 주관사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재단은 위탁 운영사를 설득해 파행까지는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관광정보센터에 대한 운영업체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관리 감독과 운영에 대한 그 감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한 그 운영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강남문화재단은 8월 말 이전에 협약 당사자들 간의 이해를 구하고 새로운 모습의 한류 체험관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다툼 같은 불씨가 남아있는 만큼 강남 관광의 메카로서 강남관광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남아있습니다. 보도자료 팩트체크 지역배입니다. 어제 오후 2시쯤 광진구 구이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기를 흡입한 연모 씨 등 3명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 있던 김치냉장고 하단부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강남구 1원 터널에서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 당국은 운전자의 운전 미숙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송파구 장지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헬스클럽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헬스클럽 내부와 에어컨 실외기 등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약 2,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매년 장마철만 되면 침수 피해 사례가 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는 보험사를 통해 침수 피해자들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10여 년째 풍수해 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소상공인들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강남역 인근에서 10여 년째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학서 씨. 6년 전 큰 물난리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피해액만 10여억 원. 풍수해 보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던 김 씨는 올해 보험에 가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보험사로부터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반 사업장은 가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업장은 풍수해 보험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게 있는데 영업장은 해당이 안 돼서 왜요? 같은 경우에는 상가나 공장이나 오피스 사무실이나 이렇게 상업적인 곳은 안 되시고요. 네. 가정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풍수해 보험의 가입 대상은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온실로 제한되어 있는 게 현실.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일반 상가나 공장까지 보험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재정 부담으로 시행을 못했는데 예산을 확보해 침수 피해 발생 시 소상공인들이 받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겁니다. 늦어도 내년부터는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 시범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1, 2년 차에는 5개의 시공물을 하고요. 3, 4년 차에는 50개의 시공물을 하고 5년 차에 이제 전국 확대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장마철 되면 불안에 떨던 소상공인들이 앞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무더운 여름, 블루베리 농장에서 자립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포천시의 한 장애인 단체 얘긴데요. 한여름 더위가 무색할 만큼 블루베리처럼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유승한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3년 동안 장애인들이 정성껏 갖고 온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농장 한켠에선 분갈이 작업이 한창입니다. 어린 묘목을 옮기는 것부터 잡초 제거까지 농장 관리는 모두 장애인들 몫입니다. 사고로 두 팔을 잃고도 일하는 솜씨만큼은 전문가 수준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로 무더운 날씨지만 이들에게 힘든 기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블루베리 자란 거 보면요 좋고요, 행복해요. 부족한 일손은 자원봉사자들이 거들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며 나누는 기쁨은 봉사의 길로 인도해온 원동력입니다. 같이 땀 흘리고 일하면서도 이렇게 웃으면서 같이 일할 때 그럴 때 보람 느끼죠. 다 이렇게 아무리 덥고 비 오고 그래도 화내시거나 짜증내시는 분이 없이 같이 하니까.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보장을 위해 시작된 이번 사업은 2015년부터 포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가 주축이 돼 추진해 왔습니다. 비닐하우스와 관수시설은 포천시가 지원했고 500평 규모의 텃밭은 지역 주민이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유기농으로 재배한 블루베리 열매는 상품성을 인정받아 전량 판매하는 성과를 올렸고 관상용 묘목 500여 그루도 포천산림조합에서 모두 수매할 예정입니다. 수익은 똑같이 나누는 구조라 성취감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포천의 기관, 유치원이나 이제 초등학생들 상대로 체험 행사도 좀 하고 싶고요. 또 그럼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어울려서 일을 같이 조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자립을 꿈꾸며 전문 농업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포천시 블루베리 농장의 장애인들.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만큼 우리 사회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유승환입니다. 강남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지난 4일 국토교통부에 수서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계획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는 수서동과 세곡동 일대 38만 6천 제곱미터 규모로 업무와 상업, 주거 기능을 갖춘 복합개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는 교통과 기반시설 부족 등 개발 이익이 주민수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적극 개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2021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올 하반기 내를 목표로 지구계획 승인과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리다고 헤어짐의 슬픔을 모르거나 나이가 적다고 이별의 무게감도 적진 않을 텐데 오늘 전해드린 갑작스런 폐원 위기에 처한 유치원 사연을 보며 든 생각입니다. 하루아침에 친구들과 헤어져야 하는 260명 아이들의 아쉬움은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의 기준으로 싸우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이 아이들은 겪지 않아도 될 헤어짐의 슬픔을 경험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